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 보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만기일도 무사히 잘 지나왔고요. 어제 또 미국 증시가 하락한 지 하루 만에 빠르게 반등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도 그 상승세를 이어받았는데요. 코스닥과 코스피,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강세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황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의 한 주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오늘 한 주 시황평은 다시 달리는 증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전일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만기였는데 약간의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마감을 좀 했죠. 이후에 오늘 시장 전일 미증시 상승도 있었겠지만 단기적인 일단 재료 소멸, 악재 소멸이라고 좀 봐야겠죠. 일단 옵션이나 선물 포지션들이 이제 새롭게 좀 정리되면서 새롭게 포지션을 가져가는 날인데 일단 강한 상승으로는 출발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시작은 아침에 에코프로가 좀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갭상승 출발하면서 코스닥 시장도 영호한 흐름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FOMC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조정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다른 게 이미 좀 금리는 많이 올린 상태에서 동결을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미 좀 그런 게 좀 선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FOMC 회의까지도 무난한 시장 상승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어디까지 지수 상승을 좀 봐야 될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일단 대략적으로는 890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890에서 900선 정도까지의 상승,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됐었을 때 단기적으로 한번 그 저항대 자리를 확인하러 가는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요. 이 이후에 890에서 900선 부근에서는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좀 내려올 것인지 그걸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리 겁먹고 종목들을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혹시나 조정을 좀 받고 꺾이는 분위기가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이 얼마큼 나올지 그거를 일단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시황적인 면에서는 계속 장중에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신다면은 제가 그런 점 시황적인 면도 계속 장중에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좀 대응하시기는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혹시나 장중에 또 시장을 계속 못 보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만 들어와 계셔도 그런 점은 제가 체크해서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는 FOMC 회의를 앞두고는 좀 불안한 마음이 시장에 감도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금리 동결 혹은 0.25% 상승을 앞두고 시장 전반적으로 기대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90과 900선까지 다 갔을 때 이후 향후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입장하시면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장 전망들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인데요.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보이고 있지만 더 상승 시그널 켜고 있는 섹터들이 있을까요? 네, 전일 신규 상장주 마녀공장, 자꾸 실수로 이제 마녀 사냥 이렇게들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이제 저도 가끔 분장을 하러 방송국에 가지만 화장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지우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잘 못 지우면 얼굴에 계속 남아 있어서 좀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 마녀공장이라는 회사는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 이제 클렌징, 화장을 좀 지우는 화장품에 대해서 매출이 좀 상당히 좀 높은 회사로 이번에 상장될 때부터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던 회사인데 역시나 전일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도 공모가도 예상 공모가 밴드보다도 좀 높게 형성이 돼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따블과 상한가라고 하죠. 그래서 공모가 대비해서 2배 시작을 했고 이후에 바로 또 상한가를 안착을 하면서 강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 방송에서 8시 방송에서도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상한가를 들어갔지만 따상으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좀 저평가된 구간이 있다. 그래서 뭐 오늘 정도까지도 이제 상승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좀 강한 상승으로 오늘 뭐 상한가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은 20% 넘는 상승이 좀 나와줬고 마녀 공장이 이렇게 좀 흥행에 성공하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나 신규 상장주들도 오늘 최근에 상장했었던 종목들도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고 또 화장품 관련주 쪽도 역시나 좀 상승이 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 마녀 공장이 어떻게 좀 마감할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5만 원짜리 이후에서부터는 차익 실현이 좀 계속 나올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은 구간으로 좀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어제 진입을 하셨거나 뭐 오늘 아침에 진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수익 구간을 좀 길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 정도만 좀 보시고 일단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매도를 하셔서 수익 실현을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상장한 마녀공장 저희가 어제도 대응 전략 잡아봤었는데요. 워낙에 어제 좀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오늘도 20%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5만 원 부근이 심리적인 저항 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후에 이 마녀공장이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신규 상장주와 화장품 쪽으로 섹터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강세 테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뭐 어제도 잠깐 좀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오후장에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동안 애플페이가 처음 출시됐었을 때도 관심을 좀 받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애플페이가 이제 현대카드랑만 제휴가 됐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매출이 좀 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좀 많았었고 또 시장의 관심이 점점 좀 줄어서 이런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좀 받고 한참 좀 밑으로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또 최근에 다시 한번 애플페이가 다른 뭐 카드사와 좀 제휴가 된다라고 해서 시장이 또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어제 이제 저녁 오후장에 제가 또 뉴스를 또 노란톡방에 올려드렸었는데 참 마감 이후에 시간 외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아침부터 좀 강세를 좀 보인 모습인데 일단 대장주로서는 하이코코리아가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전일도 상승이 좀 나왔었고 오늘도 역시나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애플페이 관련해서 뭐 이게 좀 직접적으로 이제 매출 증가에 따른 뭐 기대감 뭐 이런 거는 상당히 그렇게 기대할 만큼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냥 애플과의 그런 이름이 붙었다. 애플이라는 그 프리미엄이 좀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등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뭐 이런 이슈로 상승이 나왔을 때 뭐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고 저는 꼭 매출로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애플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좀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뭐 다른 테마들도 좀 마찬가지예요. 직접 매출이 꼭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라기보다는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테마주가 좀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 시가 자리를 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같은 테마로서 이로온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이로온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한 이후에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뭐 크게 꺾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 흐름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데 이 두 종목 다 지금 시총 자체가 거의 1,000억대에서 1,000억대 언더 밑으로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중 자체를 높게 가져가시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라서
일단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주말이 좀 지나면은 어느 정도 호재 같은 것도 희석이 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주말 동안에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좀 모르고 여러 가지 좀 주말 앞둔 금요일 날 오후에는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고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좀 월요일 날 좀 장을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갭이 뜬 부분이 있어요. 하이코리아 같은 경우는 오늘 갭이 이렇게 큰 상승으로 좀 떴는데, 이런 갭 자리를 메우지 않고 좀 지지해 줘야지.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정도까지는 이 갭을 메우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버텨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이 정고점 자리를 뚫고 가는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 갭을 메우러 내려오는 하락이 좀 나왔을 때는 당분간은 또 조심해야 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이런 종목을 지금 매수해야 되냐 이렇게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지만, 혹시나 또 이런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정도의 오늘 시가 자리를 지지하는지 보고 매매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플페이 결제 관련해서 하이크코리아 어제 장 끝난 이후에 이슈가 나왔는데요. 장 끝난 이후에도 종목과 섹터 관련된 이슈들 함께 분석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금요일이라는 점도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이는 이런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상승 시그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또 식량 테마 쪽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좀 윗꼬리를 좀 달고 밀리는 모습이 나왔네요. 예, 아침 초반만 하더라도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지금은 좀 차익 실현 나오면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우크라이나에서 좀 댐이 좀 무너지면서 또 마을이 좀 잠겼기 때문에, 특히 이쪽 식량을 좀 재배하는 이쪽 농경지가 또 훼손을 좀 입었기 때문에, 이로써 또 이 곡물 가격 상승이 좀 나온다라는 기사로 이런 식량 테마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여전히 좀 제가 말씀 좀 매일 드리지만 비슷한 테마들이 계속 올랐다 빠졌다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갈만한 주도 테마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갔었던 테마가 좀 다시 늘렸다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 이쪽 식량 테마 쪽은 많이 반복은 좀 됐었는데, 또 나올 만한 이슈들은 또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런 한일사료 같은 종목이라든지 이런 곡물 관련주들이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은 한번 정고점 자리를 뚫고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날씨도 좀 굉장히 좀 더워서 또 곡물 생산량이 또 줄어든 것도 있고, 슈퍼 엘니뇨.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식량 가격을 상승으로 이끌 수 있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지금 이 댐 무너진 것 때문에 또 언제든지 또 곡물 가격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계속 이쪽 테마는 좀 한 번 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고, 또 2달 정도 딜레이 됐었던 이 흑해 수출 관련해서도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이게 이슈가 돼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까지는 이 식량 테마가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날마다 대장주가 좀 바뀌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어떤 자리에서 눌림 자리에서 잡아야 될지, 돌파해서 잡아야 될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 차트 안에 이 지지 저항을 이용해서 어떤 타이밍에서 잡는 게 좋은지 그거를 이제 계속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가 상승을 했었을 때 이런 테마는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다. 이런 걸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어요. 물론 방송에서는 제가 시간 제한 때문에 뒤에 설명을 못 드리지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테마주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어떤 구간이 좋은 구간이고 계속 지속될 만한 테마인지 아니면은 단기성 이슈로 그냥 끝날 테마인지 이런 것까지 같이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배워보실 분들은 노란톡방 한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량과 곡물 관련주들 지난달에 좀 상승을 보였었고 잠시 좀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상승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는 순간인데요. 일단은 전고점을 뚫고 또 지속적인 상승 보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 여름에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또 엘니뇨 현상 관련해서도 이슈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정말 주도주가 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승 시그널 만나봤고요. 하락 시그널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전일 좀 상승이 좀 나왔었던 금양인데요. 일단 리튬 광산 채굴을 갖고 있는 지부 몽골 회사를 인수하면서 지분을 인수하면서 일단 뭐 리튬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리튬 광산 채굴을 갖고 있는 채굴권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한 거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있는 뭐 리튬 양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확인에 대해 봐도 있고 그리고 금양 입장에서는 회사 인수 자금이 500억 정도 돼요. 500 정도면은 굉장히 큰 자금이거든요. 자본금 대비 한 40% 정도 되는데 이런 자금을 또 끌어다 써서 투자한 거기 때문에 좀 회사로서는 좀 부담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채굴이 잘 돼서 매출이 좀 크게 일어난다면은 뭐 그보다 더 좋을 건 없죠. 그 광산에 묻혀 있는 뭐 광물 가치만 해도 뭐 110조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일단 회사 자체에 대해 평가고 실제로 리튬의 그런 얼마나 묻혀 있어서 그거를 채굴했었을 때 이제 매출이 얼만큼 나올지는 한참 또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제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이걸 평가를 해서 이게 뭐 저평가다 이렇게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리튬 관련해서 광산 채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리튬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뭐 리튬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뭐 수산화 리튬 뭐 관련해서 좀 매출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리튬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거지. 이거 광산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이 돼서 상승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금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지만 리튬 관련해서 언제든지 뉴스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굳이 지금 들어가서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리튬 관련해서 어제는 이제 금양이 상승이 좀 많이 나왔지만 다른 리튬 관련주들도 충분히 또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리튬 관련주들을 보고 그중에서 탑픽 종목만 보고 매매하시는 게 좋지 어제 기사만 보고 금양을 보고 뭐 매수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좀 관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분 좀 일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무리하게 좀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향후 대응 지점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리튬 관련주들 흐름까지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급등하고 있는 리뷰 종목이 있는데요. 실리콘2가 오늘 18%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5월 22일에 방송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이후로 42%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또 뷰노도 지금 공략 이후로 연속적인 양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6월 7일에 공략했던 이번 주 공략주인데 19% 상승 중이고요. 아프리카 TV는 저희가 어제 공략했던 종목인데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이어서 리뷰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KH바텍도 저희가 신고점 공략했던 종목인데요. 4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로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KH바텍부터 말씀 좀 드릴 텐데 뭐 내용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뭐 제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좀 지겨우실 수는 있는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도 설명을 드리면 7월 말에 갤럭시 언팩에서 이제 Z 플립 5라든지 폴드 5, 일단 폴더폰 관련해서 신제품 출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품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점 찍고 나서 그렇게 뭐 많이 밀리는 모습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래 대금이 아직 붙지는 않았어요. 아직 이슈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제품에 대한 뭐 그 어떤 제품 매뉴얼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모양 이런 뭐 지금 광고가 아직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볼 수 있고요. 실리콘2 오늘 급등이 좀 나왔었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 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종목은 신고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가 나왔을 때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고 일단은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마녀 공장이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노란 톡방에서 아침에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리콘2는 저는 이제 뭐 상승률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었던 어느 정도 목표 수익은 좀 나온 것 같아서 리뷰 종목에서는 제외하도록 할게요. 뭐 40% 넘는 수익을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뷰노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좀 수익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죠. 오늘 전고점 자리는 돌파하지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의료 AI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긴 해요. 그래서 루닛도 마찬가지고 뷰노도 마찬가지고 인성정보도 마찬가지고 이런 의료 AI 관련주들 해서 시장에서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단은 뷰노도 좋지만 지금 또 저는 또 탑픽 종목으로 루닛을 보고 있거든요. 뭐 어제 이제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상승한 건 맞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6,000원 정도 있었던 종목이 지금 27,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28,000원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많이 올라간 건 맞아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쉬어가는 구간도 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이제 상승 시마다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이제 900선 가까이 왔었을 때 조정을 좀 받을지 오버슈팅이 나올지 그거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조정 시에 이런 종목들이 같이 빠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조정을 좀 받았을 때 한번 또 재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뷰노라든지 루닛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일단 포트 관심 종목에는 넣어 두셨다가 조정 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프리카 TV는 어제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일단 뭐 호재 내용은 있습니다. 뭐 경쟁 업체 트위치에서 동시 송출을 막았어요. 스트리머들의 동시 송출을 막아서 트위치에 있는 그 스트리머들이 아프리카 TV로 넘어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태국과 MOU를 맺으면서 태국 기업과 MOU를 맺으면서 동남아시아 쪽도 진출할 예정이 있어요. 뭐 이게 당장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 종목이 상당히 고점에서 많이 밀렸어요. 21년도에 상승이 거의 2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8만 원까지 밀린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밀려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매출에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별풍선 매출도 꾸준히 올해 들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트위치에서 있는 스트리머들이 넘어와서 시청자들이 계속 이 별풍선을 많이 쏴주고 있다. 그렇게 좀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걸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이제 동시 송출까지 안 되는 시점에서는 계속 아프리카나 뭐 다른 플랫폼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프리카라는 이 플랫폼 자체도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괜찮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매출은 또 지금보다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뭐 반등이 뭐 당장 나오진 않더라도 꾸준히 들고 가시면은 어느 정도 지금 목표 수익은 제가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데 뭐 그 정도 부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오늘 공략수로 보고 있는 게 칩스미디어인데 아까 이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눌림시 매수 관점, 이런 저항선 자리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시장이 좀 반등 나오면서 다시 양봉 전환 됐습니다. 꾸준하게 상승 나와주고 있고, 계속 신고가 자리 돌파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조금 눌림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오후장까지는 보고, 오전장까지는 관망했다 오후장쯤에 한번 공략을 해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공략주까지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뷰노는 의료 AI 관련해서 루닛과 함께 향후 대응 지점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공략했던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태국과 MOU를 맺을 수 있다라는 점과 함께 동남아 진출 가능성까지 점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대응 전략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노란색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 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마지막 거래일 또 역시나 공략주들 리뷰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희가 4월 28일에 공략했던 종목인데요. 어제 19% 가까운 상승 보이면서 급등으로 전고점을 넘겨줬습니다. 현대차의 친환경차 구동 모터를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에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예요. 한번 리뷰로 만나볼까요? 예.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현재 종합 상사입니다. 그래서 자원 개발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국내외 철강 유통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NG 가스 관련된 국내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얀마 가스전을 비롯해서 현재 호주 가스 개발 업체까지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쪽에서 보면은 자회사를 만들어서 구동 모터를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터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포스코 그룹이 이제 철강 그룹에서 탈피를 해서 어떤 그 종합무역 상사를 넘어서 2차 전지 쪽에 거의 이제 특화된 어떤 기업 쪽으로 변신을 하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는 잘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현재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그때 당시에 언급을 좀 했을 때가 이제 4월 8일 정도 좀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좀 언급을 좀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탄생파동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바로 N자로 이렇게 이제 가는 어떤 부분들이 일반적인데 기간 조정이 거의 한 달 정도 진행이 되고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되죠. 한 달은 탄생파동으로 작용이 되고 그다음에 한 달은 횡보 기간이 보이고 이때 이제 비로소 상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직전 고점을 넘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넘었을 때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좀 해준 부분이 있고 또 거래량이 좀 됐기 때문에 다소 숨고르기 국면이 나와줄 수가 있지만은 추가적인 어떤 완만한 어떤 상승의 흐름들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현재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룹에 대한 그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현재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대표 기업으로 좀 변모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잠깐의 숨고르기 이후에 재상승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과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들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뜰 거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임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기업 전반적인 내용부터 종목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바로 TYM입니다. 북미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농기계 전문 기업인데요. 오늘 장에서 2% 가까운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무상증장 이슈로 4월 달에 거래 정지가 됐다가 거래 재개되면서 좀 큰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 14%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 이후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보이는데 N자형 패턴으로 볼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요. 특히나 어제 이슈로는 이 윤 대통령이 자율주행 이항기를 시승했다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14%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기업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예, 자, TYM은 제가 얼마 전에 대동이란 현재 몇 달 전이죠. 종목을 소개를 했는데 이쪽하고 같이 이제 경쟁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업체 동향을 보면은 TYM, 그다음에 대동, MS 엔트론 이 세 개 부분들이 농기계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동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에서 어떤 그 시장 지배력이 1위의 어떤 업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TYM을 이야기했던 것은 현재 해외 수출 쪽으로는 TYM이 약간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이제 TYM을 현재 다시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적으로 TYM 관련된 자회사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부분의 이제 밸류에이션도 현재 숨어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언급을 좀 드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보시면 알겠지만 국제종합기계라는 현재 그 농기계 회사를 최근에 인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파일을 더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현재 네 번째 줄 보시면은 현재 브란손 그 현재 머신이 이쪽 회사 부분들은 현재 국제종합기계의 해외 판매 법인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미국 수출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약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중소형 트럭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 현재 상품 어떤 그 기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트랙터, 그다음에 콤바인, 이항기 이런 쪽에 어떤 각종 어떤 부분들을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성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닥친 이제 농촌에 회귀하는 부분들도 많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 인구의 70%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도시와 도시 인근 이쪽에 어떻게 보면 넓은 공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주택에서 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수요도 굉장히 증가가 좀 될 수 있고 최근에 농업 에그플레이션 이쪽에 어떤 강세이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을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 그림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그 생산 캐파가 일단 늘어나는데 미국 이제 조지아주의 4,000평의 부품 센터, 조립센터 생산 라인을 현재 그 확대 개편을 해서 완전 조립 생산을 할 수 있는 설비 구축을 24년이죠. 24년에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트랙터 생산량이 3만 대에서 5만 대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좀 있습니다. 아직 뭐 시간은 좀 있죠. 1년이 좀 넘는 시간들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좀 탄력이 살아날 수 있고 또 우크라이나 관련 현재 로우 사태 부분들이 전쟁이 격화되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주로서 부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일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현재 기술을 확보를 좀 했고 이거에 대한 어떤 상용화 가능성 이렇게 되면은 현재 그 교체 수요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그 다른 도로 주행과 약간 달라지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농기계 쪽, 그다음 논밭 이런 부분들은
복잡한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논두렁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면적을 재고 최적 경로를 스스로 알아서 생성이 돼서 알아서 딱 정결이 됩니다. 그런 관점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상용화 가능성들이 있고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작업하면 한나절, 반나절인데 현재 그 기계만 세팅해 놓고 보통 단추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끝날 때쯤 와서 다시 한번 회수해 간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장력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많은 그 현재 딜러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YM 같은 경우는 어제 뭐 뉴스가 나와서 뭐 이양기 어떤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크게 이제 상승 삿바 형태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이 많이 증가가 좀 되고 있는데 사실 농기계에도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관련된 이슈를 보일 수가 있고요. 이게 자율주행 쪽으로 가장 앞서 있는 어떤 부분의 좀 하나이기 때문에 TYM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상승 삿바의 십자 도정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상승 삿바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만 지켜보시면은 현재 숨고르기 뒤에 본격적인 상승들이 서서히 나타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히 이제 곡물 쪽도 많이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 쪽으로도 이제 순환매가 뭐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뭐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시총으로 보면은 2,800억이 보면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대단히 적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이 자동차 랠리와 함께 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곡물과 농기계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TYM이었고요. 북미 수출이 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부터 생산 캐파가 직접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상승 삿바 형태에서 일주일가량 한번 지켜보자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만나보시죠. 자,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바로 DB하이텍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오늘 장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에서는 흐름이 보인다면 1.9%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반도체주들의 강세 속에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이후 2달가량 좀 지속적인 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해서 현재 2달가량 25%가량 조정이 나온 형태이고요. 지금 탄생 파동으로 봐도 될지 한번 짚어보고 차량용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까지 전반적인 파운드리 기업인데 일단은 대표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업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자, DB하이텍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8인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8인치 어떤 그 이제 반도체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약간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이제 작은 사이즈가 좀 되죠. 약간 사이즈로 보면은 약 20cm 정도 되는 어떤 사이즈에 해당이 되는데 8인치 사이즈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물간 구식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한계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전이 일어났냐면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생산량 그 한물간 부분 업그레이드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DB하이텍을 봤을 때 DB하이텍이 절대로 빠지지 않는 생산량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DB하이텍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고집을 좀 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위탁 생산. 근데 DB하이텍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 유탁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TSMC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죠. 물론 이제 규모는 적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 그다음에 전기차 부품 쪽으로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8인치가 경쟁력에서는 더 뛰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DB하이텍이 한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시 한번 유통이 돼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국,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셔티지 발생 때문에 거의 가동률이 100%가 육박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조금씩 낮아져서 한 90%, 85% 정도에서 90% 사이에 어떤 가동률이 되지만은 가동률이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한물 가는 것은 아니라 본격적인 어떤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성장력들,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반도체 부분이죠. 그래서 자동차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들. 이쪽에 많은 부분들을 실제로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제품 쪽으로는 현재 LCD 관련된 쪽에 구동 모터 쪽입니다. 그래서 LED가 있고 OLED가 있는데 이쪽은 아직까지는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약간 개발을 해야 되지만은 LCD 관련된 현재 구동 모터 칩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쪽에서도 현재 위탁 생산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전력 반도체 부분에서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IC 회로의 전력 반도체가 PMIC라 하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브, 컨트롤 IC, 구동 모터 쪽에 좀 해당이 되죠. 요거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캐파가 커집니다. 근데 요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은 앞으로 SiC 반도체, 그다음에 재료가 다릅니다. 이게 실리콘에다 위에다 코팅을 하는 건데 SiC 반도체가 하고 현재 그다음에 질화 갈륨이라 해서 겐 반도체.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실리콘 카바이드 부분들은 고전력에 쓰이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질화 갈륨 같은 경우는 고주파 관련된 통신 반도체에 쓰이는 부분들이 특화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DB 하이텍이 이런 쪽에 이쪽은 8인치 쪽에 기술력이 좀 떨어져서 8인치 쪽, 6인치, 8인치 쪽에서 기술력을 계속 현재 쌓고 있는데 DB 하이텍이 이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SK 쪽에서는 현재 웨이퍼 생산을 현재 실트로 하고 있고 실제로 조인트 벤처 예스파워 테크닉스하고 RFHIC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쪽하고 조인트 벤처를 하면서 이런 밸류체인을 만들 수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이제 DB 하이텍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성장력이나 중장기 어떤 부분들은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도 불구하고 뜨지는 않았습니다. 뜨지 않았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1월달, 2월달에 장이 좋았잖아요. 장이 좋은 부분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떴습니다. 그렇죠? 막판에 떴다가 또 장이 안 좋으면서 꼬꾸라졌는데 지금 좀 행보를 좀 해주고 있고 또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현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용한 움직임들이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SiC 반도체 부분들 그다음에 겐 반도체, 질화 관련 반도체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좀 나와주고 있고 또 준비된 모습이 나와주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가 있고 전혀 움직임이 없던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순환매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SiC 반도체와 겐 반도체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성장성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적으로 수급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요, 바로 위세 하이텍입니다. 국내 빅데이터 품질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오늘 장 흐름 보시면 좀 보합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저점과 고점을 쭉 이어보면 2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좀 파워가 있는 종목인데요. 26,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40%가량 조정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일단 2달간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박스권 탈피 가능할지 한번 여쭤보고요. 주요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빅데이터라면 AI와 관련지어서 어떤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업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세텍은 어제 말씀드렸던 현재 모아 데이터하고 약간 비슷한 경쟁 업체입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나라장터 현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포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 관련된 솔루션 판매에 대한 거의 60%를 이 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관공서나 금융업체에서는 빅데이터 관련된 솔루션을 다 구매를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350개의 업체 부분, 그다음에 10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위세혜택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프로그램, 빅데이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와이즈 프로핏, 그다음에 와이즈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와이즈 DQ. 물론 기능들은 조금 다르지만은 빅데이터에 관련된 현재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사용 목적에 맞게끔만 세팅을 해주면은 자동적으로 빅데이터 어떤 솔루션을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와이즈 프로핏은 그러고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요거는 현재 와이즈 현재 인텔리전스, 그래서 관리자 도구도 이렇게 쉽게 시각화로 할 수 있는 어떤 도구 어떤 솔루션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자회사를 통해서 현재 메타버스 어떤 버전까지도 현재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의 어떤 추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빅데이터 관련된 어떤 부분들의 어떤 연평균 어떤 성장 추세가 약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유일하게 현재 이 업체 위세 아이텍만이 계속해서 평균 어떤 성장률이 20%가 넘는 부분이 꼬박꼬박 매년 현재 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세 아이텍이 현재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을 우리가 이제 발휘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 위세혜택이 한번 이슈가 됐을 때 한번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줬죠. 그래서 1월 달에 한번 굉장히 큰 급등을 나왔고, 또 조정 보인 다음에 또 3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고, 쌍봉에서 약간 지금은 약간 무너졌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2단 상승에 대한 1단 조정이 한번 왔고, 1단 조정에 대한 기간 조정이 거의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터닝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바닥에서 보통 한 달 매집 기간이 되면은 떠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첫 고점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60일, 그러니까 3개월이 좀 충분히 쉬어졌고, 저점에서 보면은 약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거의 한 달 정도 됩니다. 거의 매집 과정이 되고 20일과 60일선이 골든 크로스가 조만간 나와주기 때문에 장중에 5% 이상 넘는 파동, 또 거래량이 어떤 급증하는 파동이 있으면은 우리가 한번 위세 혜택을 지금 당장 움직임이 없지만 순환매로 분명히 일어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세 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또 AI부터 메타버스까지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고, 지속적인 좀 조정을 마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장중 급등이 나오는지까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수급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수급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영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장중 대응 전략부터 이슈와 기업 분석까지 함께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